2024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1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베테랑2로 돌아오신 류승현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1년 만에 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반갑고 언제나 이렇게 큰 영화제 오면 설레고 네. 긴장도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뭐 자주 있을까 싶은데 1년 만에 오니까 아주 익숙하고 네. 뭔가 편안하고 그러네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알아보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식 그 뷔페 갔는데 거기 네. 직원분이 네. 당신 작년에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맞아, 나 기억해. 나도 너 기억해. 그러고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네. 아니 작년 밀수에 이어서 베테랑2 이렇게 영화를 아주 다른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또 현지에 이번 베테랑2를 소개하실 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베테랑 1편이 2015년도에 토론토 영화제 벵가드 섹션에서 소개가 돼가지고 북미에 처음 그때 소개될 때 아주 좀 좋은 영향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때 토론토 관객분들이 또 굉장히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 이 영화제 기간하고 개봉 일정하고가 겹쳐서 네. 하마터면 못 올 뻔했었어요. 근데 영화제 측에서 저 스크리닝 시간을 막 당겨가지고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올 수 있게 돼서. 근데 마침 작년에 여기 이제 그 집행위원장하고 프로그래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 지금 베테랑2 내년에 완성해서 나올 거야. 여기서 또 상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때 밀수 상영할 때 아마 제가 그 관객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베테랑2로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약속을 네. 지켜주셨으니까 저희도 토론토에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반갑고 네, 또 네. 그렇습니다. 베테랑 1이 9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벌써 후속편이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베테랑 1편을 만들 때 워낙 현장에서 우리의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이 지금 주인공 서도철 형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또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다 있었고, 그래서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후속편을 꼭 만들자라는 이 무언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서도철의 의상을 의상실에 일단 보관을 하게 하고 네.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편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저희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예상을 못했던 성공이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성공.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막 관객분들 사랑도 받고 막 해외에도 이렇게 다니고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 성공이 약간 이제 부채감처럼 되면서 이 속편을 만들게 되면 이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다가, 물론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다른 또 저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뭐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전작이 너무 성공하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새로운 젊은 관객들이 1편을 보게 되잖아요. 이 관객들이 영화를 소비할 때 사이다, 뭐 정의구현 이러면서 너무나 도식화된 선악을 흑백 논리로 그냥 탁 나눠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회 현상으로 번지는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쇼츠로 막 만들어서 베테랑의 어떤 장면들을 소비하고 대사들을 인용하고 하는 것들이 만든 사람으로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맞나? 물론 영화를 만들 때도 저 스스로가 제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만 그때 내가 일으켰던 그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두 개의 정의가 충돌하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이제 정의와 정의가 충돌한다라는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베테랑 2편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의와 정의의 충돌, 영화를 보면 이제 정말 그 시민들이 막 관심을 갖고 어떤 사건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시작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이다라는 것도 좀 느꼈어요. 그렇죠. 네. 한국이 굉장히 그런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도드라져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독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관계자들한테 가짜 뉴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막 그거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세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의 사실관계를 잘 짚어보고 뭔가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이 좋아요 싫어요를 판단해서 그냥 딱 내가 거기서 판결을 내리고 소비를 하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감정을 배설하기 편하니까 그런 현상이 그냥 계속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들은 결국 혐오와 증오만 남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갈등을 또 조장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베테랑의 주인공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직구를 던지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너무나 영화적으로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흥미진진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막 고민해서 또 저희가 찾은 해답을 되게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느껴졌거든요. 감사해요. 네, 정말 그 섬세함도 있고 굉장히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셨다는 것들이 참 보였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지금 베테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다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주제가 무거워요. 하지만 또 코미디로 잘 풀어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 코미디로 풀어갈 때의 그런 요소들 뭐 팀과 회의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1편이 관객분들이 그 1편이 갖고 있는 코미디와 어떤 그 진지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액션 장르로서의 좀 과격함에 대한 그 밸런스를 되게 좋아해 주셨었는데 2편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황정민 선배님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1편이 밀크 초콜릿이라면 2편은 다크 초콜릿이라고 네. 그 본질적인 초콜릿의 그 이 달콤한 맛은 있지만 네. 좀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네, 있는 네. 그 실제로 그 1편의 톤앤 매너 1편을 좋아하셨던 그 톤앤 매너보다는 조금 무거워진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어떤 유머러스한 장면의 빈도나 밀도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되게 진지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엉뚱하게 한 번씩 툭툭 들어오는 데에서 반응이 네. 또 크고 네. 그러니까 제가 1편과는 다른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관객분들은 당연히 1편의 주인공을 보러 오는 건데 그 기대를 너무 심하게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다른 영화를 찍지 왜 우리의 서도철을 데리고 이런 영화를 찍었어. 그럼 뭐 관객분들이 저를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그래도 약간 믿을 만한 구석을 좀 풀어야 되겠다. 같은 캐릭터를 네, 그런 유지하시면서. 거죠. 네. 그러면은 캐스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셨고 또 정혜인 배우의 연기가 이번에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났는데 그런 캐스팅의 배경과 그런 또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정혜인 배우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시동이란 영화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었는데 아주 그 성실하고 바른 태도, 그러니까 대중분들이 바라보시는 정혜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올바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냥 1대1이에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육대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약간 그 스스로가 실제로 좀 그 영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산의 그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네. 그 가문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그냥 이게 농담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가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태도가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태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순수함과 올바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면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돌덩어리거든요, 몸이.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람이니까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화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안의 화를 스스로가 운동으로 푸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디 뭐 산으로들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홈짐을 해놓고 이 친구는 엄청나게 격렬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캐스팅을 하면서 그 내면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그 힘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모두들 계속 그 아침에 현장에 출근할 때 이렇게 막 이 맑은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분장을 하면 이제 막 눈이 돌아가서 막 액션을 하고 하는 거에 다들 좀 뭐 되게 좋은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정혜인 배우는 정말 베테랑의 복덩이죠. 네, 그 액션 씬이 많았는데 정혜연 배우가 거의 본인이 소화를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운동신경이 되게 좋고요. 그 전에 DP를 하면서 복싱 기술을 좀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그 몸의 움직임이나 그 스텝을 밟는 것들이 굉장히 좀 능숙하게 이 액션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랐고, 물론 스턴트맨들의 이 도움이 없이 액션 장면을 다 완성할 수는 없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액션 장면들은 본인이 다 소화를 했고, 그 본인 스스로도 액션을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심지어는 촬영하면서 그 제가 막 이게 카메라가 지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니까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와. 네, 그래서 저 같은 액션 영화 만드는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베테랑 2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좀 부담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테랑 1이 1,300만 넘는 관객을 동원을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베테랑 2도 그 정도의 성적을 그래도 기대를 조금 하고 계신지. 그거는 하늘만 아는 일이죠. 그거 모르죠. 그리고 이뭐 그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 웬만한 유럽 국가의 전체 국민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관객 흥행을 한 것은 정말 평생 한 번 영화 만드는 사람이 한 번 뭐 겪을까 말까한 어떤 사건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목표로 둬가지고 또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 괴롭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될 확률이 더 많은데. 그리고 저한테 더 중요한 건, 당대에 개봉해서 뭐 몇 주 동안 1,000만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때 뭐 그만큼의 이 관객 동원을 못해도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 이 마음에 계속 품고 계셨던 관객분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어려서 봤던 영화들을 DVD를 같이 보고 블루레이를 보고 뭐 OTT를 보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열광했던 그 지점에서 저희 아이들이 또 열광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당대 그 몇 주 동안 만들어냈던 흥행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때 보고 즐거워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관객분들이더라도 정말 이 영화를 자기 마음 한구석에 담아주시는 관객분들이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안에 오시는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상업 영화라는 표현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치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 좋지만 그것이 저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포함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가 전 더 좋지.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업 영화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고 대중 영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더 권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객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좀 난감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몇 분의 관객분들이 또 이 영화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영화를 관람하러 극장으로 들어오신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신 관객 그 당신께서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아, 네.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살짝. 그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감독님을 뵀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그 영화 한 편 한 편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네. 그래서 올해 다시 2024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셔서 저희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베테랑 2를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여기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네, 토론토에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토론토 교민들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베테랑 2로 다시 토론토 영화제를 찾은 유승환입니다. 이 영화 토론토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시게 될 관객분들 혹은 이 영화를 아직 만나지 못한 관객분들께 여러분들 한 번쯤 선택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요즘 OTT의 시대에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특별함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정말 극장에서 보는 액션 영화의 맛이란 게 이런 거야 라는 이 박진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교민 여러분들 그 영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다시 토론토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